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고요. 10분 잘 쉬셨나요? 오늘 톡스타 2부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증권스쿨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의 스타분들 모셨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강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10시까지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부담 없이 편안하고 간편하게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저희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셔가지고 톡스타 별톡방 19분이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8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 1부에서 퀴즈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정답 많이들 보내보셨나요? 2부에서 힌트와 함께 다시 한번 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보죠. 유럽연합 12개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약자는 어떤 것인지 3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BOJ, 2번 FOMC, 3번 ECB.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맞춰보시고 무료로 이런 혜택까지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유럽연합, 유럽 EU 약자죠. 그렇다면은 유럽의 은행은 과연 어떤 약자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증권스쿨 코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스쿨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파란불로 마감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스타분들께서는 지금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참 내일장은 좀 스타님들 넥타이처럼 빨간 장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김보은 스타님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매는 건 뭐냐면요. 네. 항상 톡스타가 저녁에 하잖아요. 네. 내일장은 올랐으면 좋겠으면 빨간색. 내일장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란색을 메고 옵니다. 그럼 앞으로 넥타이를 좀 잘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장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빨간색을 메고 왔는데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뭐 삼성전자가 오늘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폴더블 폰, 폴드가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좀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저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은데 얼마나 일이 많으면 제가 어제 밤새 일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지금 상당히 피곤해 보이죠? 네, 밤새 일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저도 시간이 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고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뭐 사실 예전에 강했던 종목이랑 IT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경협주들이 좀 예상보다 약하다는 부분이 좀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오늘 그 실무회담 하고 있잖아요. 그 베트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합의서 초안 만드느라고.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경협주도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김보은 스타의 시장에 관한 의견 함께 하셨고요. 내일장은 정말 상승장이 다시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우리 김보은 스타께서 폴더블 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갤럭시 S10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검색창에 갤럭시 폴드가 계속해서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가지고 지금 MWC 2019도 네. 이제 곧 개최를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종목을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강의를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그 이슈 종목, 이슈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스텐 언팩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좀 다룰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예상과 다르게, 이제 이제 어떤 내용에 있는 그 스펙적인 부분들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모바일 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이제 보여줬던 부분들이 없었었는지 시장에서는 그쪽 부분은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오늘 조정이 나왔었고요. 단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나왔던 관련된 그 모바일 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되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부분들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FOMC 의사록에 관련된 부분들이 엇갈린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2천억이라는 매수를 들어왔지만 시장은 약법에 마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망할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김모환스타의 강의부터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좀 강의를 해주실까요? 네, 이동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이 어디 갔나요? 펜이. 네. 일단 제가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PR을 또 하고 있습니다. PR 또 하고 있는데. 무슨 PR을 저렇게 사골 우려먹듯이 몇 주째 하고 있니?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PR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제일 쉬운 가치평가 방법이에요. 가치평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PR을 평가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그래서 PR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장에서 우리가 꼭 수익을 내자라는 거였고, 제가 이런 시장, 꼭 지수가 아니더라도 상품 쪽에서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냈던 걸 실제로 보여드렸죠. 실제로 보여드렸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제가 예시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드렸죠. 오늘 삼성전자가 이슈였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재무제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재무제표 어떤 걸 많이 보셔야 되냐? 이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릴게요. 이 재고자산하고 이 재고자산 그 다음에 여기 현금성 자산. 그래서 이익이 꽂혀가지고 여기는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이 꽂혀가지고 자본 이용으로 들어가서 자본 이용 들어간 만큼 이쪽 현금이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잘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이 주구장창 오르다가 살짝 지금 꺾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야지 여기서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된다는 거 좀 추가적으로 얘기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PR을 계속 했었죠. PR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수급 분석을 하려다가 오늘 수급 분석 그렇게 특이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바로 강의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PR을 보시면은 PR 주가 수익 비율이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톡스타 퀴즈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주가 수익 비율. 지금 이거 강의 잘 보셨던 분 잘 아실 거예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그래서 PER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PR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PR은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만 보면 된다. 주가에다가 EPS를 나눈 건데, 주가는 일주당 주가겠죠? EPS도 주당 순이익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총,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익. 이렇게 갖다 놓고 오면 되게 편하다. 굳이 주식수로 안 나눠도 된다라는 거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시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예시까지. 자. 그럼 이제 PR에 대해서 복습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PR은 앞으로 선행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과거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즉, 미래 기업의 이익을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PR로, 가치평가를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가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PR 추정하는 게 틀렸겠죠.
틀리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맞출 때 이제 주로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정할 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틀렸다 그래서 애널리스트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너무 높게 잡아요. 그쵸? 너무 높게 잡아요. 무조건 투자 기업 매수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예. 자, 그 다음에 PR은 업종별로 평균이 다르고, 종목별로 역사적 PR 수준이 다르다. 즉, PR 밴드가 중요하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 PR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밴드 안에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예. 그리고 PR은 영업이익, 순이익 또는 조정순이익, 그 다음 일회성 요인을 감안한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미래에 어떻게 예측하느냐. 두 번째, 내가 이익 지표를 어떤 걸 쓰느냐. 그 이익을 내가 어떻게 가감하느냐에 따라서 PR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PR에서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 내 PR이 무조건 맞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으니까 각자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오래 보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예, 보통 이 기업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주, 지난번에 재무제표 얘기 들 때 얘기 드렸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 PR을 볼 때, 이익단을 보겠죠.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이 꽂혀서 재무제표 들어가는 그 상황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지표를 볼 때, 부채가 얼마 있느냐를 감안해서 PR을 또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채에서 이제 이자 발생 부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 수주받은 돈은,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으면 그게 부채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는 그런 방법들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연습, 이런 거 좋아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실전 연습을 좋아하십니다, 실전 연습. 실전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가져놨어요. 종목 가져놨어요.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종목. 자, 첨보라는 종목이 있어요. 첨보. 첨보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예, 처음 들어볼만 합니다. 최근 상장 종목이라. 예. 코드번호가 278280. 현재 가격이 54,000원입니다. 54,000원. 뭐 하는 회사냐? 2월 11일에 신규 산장됐어요. 따끈따끈하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자, 2차전지 소지업종입니다. 드디어 2차전지 소지업종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 이 업종이 전해질 관련 회사인데, 주로 전해질을 많이 하는데, 이 회사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에 설립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OLED 발광 소재 하고 있고요. 물론 LCD도 하고 있는데, LCD가 요즘에 사양산업이라서, LCD 시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LCD 가격. OLED 발광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주이기도 해요. 이 회사도. 그게 이제 전체 매출액의 44.3%. 반도체, 미세패턴 공정이 26.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첨보라는 회사가, 첨보라는 종목이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2차전지, 전해질 및 전해액 첨가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5.7% 매출 비중. 이제 이게 좀 많이 오르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랑 OLED, 이쪽이 많이 오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좋겠다라고 가져온 종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PR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PR로. 자, 2018년 첨보의 영업이익은 25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제 곧 발표할 거예요. 곧 발표하면 확정되겠죠? 근데 거의 250억 금방일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5,352억. 네. 그럼 이거 어떻게, PR 어떻게 가면 된다고요? 원래는 순이익이죠, 순이익. 원래 순이익인데. 자,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제가? 예. 근데 순이익이 아니라 저는 영업이익을 쓰긴 하는데요. 약간 제가 조정을 쳤습니다. 조정을 쳤어요. 제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딱 보고 그 재무제표에서 몇 가지 항목을 좀 조정을 쳐가지고, 제가 구해봤는데, 조정한 PER이 약 20배 정도 나옵니다. 20배. 지금 현재 20배 정도 나와요. 예. 조정하는 거는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의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상황. 애널리스트의 자질은 뭐냐면, 이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증권방송 막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 말고, 이렇게 셀사이드, 증권사 리서치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주요 자세는 뭐냐. 내가 어떤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이 나온 숫자가 무조건 맞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러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을 조정치고 하는 노하우들이 생겨서 그게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저도 제 스스로 좀 약간 조정을 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약 PR 20배 정도 나왔고요. 2019년 영업이익, 2019년 올해죠. 올해는 이제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올해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올해 예상을 해봤는데 약 38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보통 증권사 컨센서스도 이거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그거 보고 베낀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조정 PR이 약 16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PR 16배, 20배에서 지금은 20배인데 2019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현재 주가에서 미래의 이익을 예측해서 하는 게 PR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 예상을 지금 현재 가격이 그대로 안 변하고 2019년까지 쭉 갔을 때 PR이 16배가 나올 거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동종 업계를 비교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동종 업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코프로가 유명한 양극재 회사죠. 곧 에코프로 BM이라는 에코프로 자회사가 곧 상장을 합니다. 곧 상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고, 이건 에코프로입니다. 그냥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PR이 지금 현재 19배예요. 현재 19배예요. 현재 19배고, 업계 평균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 평균이 21배 정도 나와요. 업계 평균이 21배.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럼 그렇게 따져볼게요. 동그라미 너무 많이 쳐놨네요, 제가. 일단, 그렇게 한번 따져보면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순이익을 예상이 나왔죠, 예상. 380억이 나왔어요, 전보가. 380억. 자, 그러면 시총을 얼마로 해야 어깨 평균이 나오냐를 구하면 되죠. 그쵸?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어깨 평균이 21잖아요. 21배. 그러면 380 잡고 380에 제가 조금 조정을 쳤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대입으로 해봤을 때 첨보의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그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목표 주가가 7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7,72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720억에 380억 순위 해서 약 21배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때 목표 주가가 7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54,000원. 72,000원이 목표 주가. 그쵸?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래서 첨보는 트레이딩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2,000원. 그래갖고 이제 제목을 뽑는데 고민을 하죠. 아, 제목을 뭐로 뽑지? 첨보. 천걸음의 발자국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뽑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목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72,000원이 나왔어요. 72,000원 나왔지만 저는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더 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차트를 좀 보자는 거죠. 차트를 보면 주요 매물대 이런 데를 좀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목표 주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아주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점 연수 두 번째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아까는 전기차, 이거는 뭡니까? 수소차 관련주. 수소 관련주죠. 자, 현재 주가가 9,230원이에요. 9,230원.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현재가가 54,000원, 목표가가 71,000원, 매수할 만한 종목이었죠. 그쵸? 그럼 유니크는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수소차 관련주고 자동차 관련 부품을 합니다. 밸브 쪽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관련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18년 영업이익이 10억. 예상이에요, 예상치. 실제로 저는 근데 10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근데 무려 1,768억이에요. 시가총액은. 조정 PR, 제가 PR 조정해 보니까 약 170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10배 이상이면 고평가라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초고평가죠.
그리고 성장주 35배 주거든요. 진짜 많이 주면. 그래도 초고평가입니다. 유니크가 왜 초고평가가 됐을까요?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예, 고평가가 돼 있었겠죠. 2019년 영업이익을 제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적자 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다만 아주 잘 됐다 생각하고, 아,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영업이익을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가정으로. 영업이익 70억이 나오든지 아니면 20억이 나오든지. 20억만 나와도 올해 2배예요. 작년에 2배. 그쵸? 잘 나오면 70억까지 나오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수소차 드라이브 걸고 막, 예,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 70억 정도 나오겠다. 보는 거예요. 맥시멈이. 자. 그리고 전기차 평균, 어깨 평균 PER 21배를 적용했을 때, 왜 21배를 적용하느냐? 수소차도 성숙기를, 결국 성숙기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PER 수준을 좀 비슷하게 봤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소차 평균은 PER을 못 구했어요. 적자 회사가 많아가지고, 적자 회사가 많으면 PER을 못 구합니다. 이익이 나와야지 구하죠. 보세요. 순이익이죠. 그 다음, 분자가 뭡니까? 시총이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합니까? PER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PER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적자가 나는 회사는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보고 PER 몇 배, 바보예요, 바보. 제약바이오 다 적자인데, 웬만하면.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어떻게 분석하느냐? 제약바이오 이 약의 전체 시장 규모를 보고, 그 약이 나왔을 때 그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거고, 거기서 나온 매출액이 얼마일 건지를 대비해서 주가를 산정해요. 예, 그게 이제 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자, 유니크의 목표가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자, 영업이익이 70억일 때 제가 구해봤는데, 아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전에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한번 구해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768억이잖아요. 예. 근데 이익이 70억이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깨 평균으로 전기차로 21배라고 잡고 이 1768억이 얼마로 변하느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주가를 구해보니까 현재 2019년에 정말 잘 됐을 때 주가가 7,600원 나오더라고요. 지금 9,230원.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히 잘했을 때 3,620원 나오더라고요.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 드렸어요. 기본적 분석을. 기본적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쓰라는 거예요. 종목 매매 타임 잡을 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럼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종목을 내가 오로지 단타를 제외하고 그날 데이 트레이딩 뭐 2박 3일 정도 스윙 트레이딩 정도를 제외한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입니까? 이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실적에 수렴하니까 주가는.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적에. 그럼 이게 적당히 잘했을 때 3분의 1 토막인데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저 가끔 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회사의 재료가 좋을 때. 그리고 이 예상 영업이익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순식간에 바뀔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봅니다. 근데 그런 게 크게 안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예. PER로 봤을 때는 절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종목은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엔코리아를 제가 3,500원, 그 다음에 5,000원 두 번의 매수를 서울경제 TV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가격이 다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10,000원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 제가 9,700원, 9,500원짜리가 밀리면 다 팔겠다, 그냥 무조건. 실제로 밀렸습니다. 밀린 뒤로 왜 그때 그렇게 했냐. 그 시세가 한번 나와서 꺾이는 그 정도의 꺾인 정도가 나오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겠다고 한 거고, 수소차 관련주는 그렇게 해서 길게 끌고 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엔코리아는요, 이엔코리아는 적자 회사였어요. 적자 회사였기 때문에
PR 구할 수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이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PR을 좀 할 줄 안다면 보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최소한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PR이 너무 고평가되는 회사는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간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슈와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결국 그 회사의 펀더멘털, 실적과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내 투자의 기간과 내 투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해봐요. 제가 우리 그 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근데 이미 어느 순간 들어가 계세요. 그래 놓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한 반토막쯤 났을 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손이 나가는 거 어떡합니까? 내 손이. 가만히 있는데 막 나는 사지 말아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손이 막 누르고 있어요. 막. 예,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PR 조금 공부한다면 최소한 누를 때 어떤 마음으로 눌러야 되는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종목을 선택하는 눈이 달라진다. PR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PR을 실전 연습까지 다 얘기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PR은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 같은 걸로 또 몇 가지 또 가져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PR을 딱 끝내고, 드디어 PR 끝나서 박수. 책 던져야 되는데, 책이 없네요. 일단, 오늘은 그럼 PBR 맛만 보고 갈게요, PBR. 이제 PBR 했으니까 PBR도 해야 되겠죠? PBR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BR은 똑같습니다.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P, 프라이스. B, 북밸류. 북밸류가 뭡니까? 장부가예요, 장부가. R, 레이쇼예요. 자, 아니, 영어를 풀로 쓰지 왜,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북밸류. 예, 북밸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예. 북밸류예요, 장부가. 예. 레이쇼. 예. 레이쇼. 예. 자, 이건 뭐냐? 전체 시총을 주식수로 나누어서 나오면 뭡니까? 주가가 나오죠? 그리고 순자산, 북밸류를 구하는 거예요. 순자산은 뭡니까?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럼 순자산이 나오죠? 그렇게 된 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북밸류가 나옵니다. 그럼 BPS가 나와요. 즉, 주가를 BPS로 나눈 겁니다. 주로 이거는 어떻게 많이 쓰자면 이것도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북밸류가 1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시가총액을 1000억으로 하지 말죠. 예. 하여튼 이 회사의 모든 장부가 가치가 예를 들어 1000억이에요. 장부가가 1000억. 자, 그럼 이제 시총.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이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팔아도 시가총액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만약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총이 1000억, 장부가가 500억? 장부가보다 시가총액, 주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1배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업종마다 달라요. PBR의 함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주나 이런 종목들, 주요 몇 개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PBR을 1배를 절대 안 넘어요. 예. 근데 1배 안 넘었다고 저평가됐다고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업종별로 중요합니다. 업종별로 PBR이, 그러니까 어떤 업종은 PBR을 보는 업종이 있고 어떤 업종은 PER을 보는 업종이 있어요. 어떤 데는 또 PSR을 보는 애가 있거든요. PSR 같은 경우는 주로 유통 쪽의 회사를 많이 보고 PBR 같은 경우는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 주로 설비 장비가 많은 회사들, 은행은 또 지점이 많잖아요. 지점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PBR, PER, PSR 각각 보는 업종이 있는데 PBR 마찬가지로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업종마다 주요 PBR을 보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1배를 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1배 정도 딱 되면 적정 가치라 그래요. 1배 넘어가면, 예. 참고로 애플이 잘 나갔을 때 PBR이 3배였어요, 3배. 3배를 넘었어요. 애플이. 삼성전자 이때 몇 배였는지 아십니까? 1.3배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3배가 올라야 되냐? 그건 아니었어요. 예.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당한 거죠,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로지 PBR만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고, PER만으로도 평가하기 쉽지 않고, 너무 저평가받는 회사니까, 삼성전자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예. 이제 그래서 업종마다 약간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PBR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그중에서도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PER로 종목들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김본스타 강의 내용 잘 활용하신 후에 매수하실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BR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바로 우리 조영석 스타의 강의 이어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빠르게 이동하셔가지고 강의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또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강의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언팩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서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로엔알파 시스템을 통해서 또 금주의 핫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매주마다 이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방송 나오다 보니까 오늘 거는 빼고, 자, 지난주 이제 14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이제 이슈됐던 순위가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잠깐 먼저 정리 좀 할게요. 오늘 이제 상장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습니다. 조금 내렸고, 이제 뭐 보톡스, 자, 면세점, 화장품, 뭐 상반기 신규 상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 게임, 모바일 솔루션, 뭐 신종플루 예방, 뭐 마스크, 뭐 이런 순서대로 지금 이제 테마가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냐? 바로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주간 상승 테마별로 좀 종목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저희가 조영석 스타의 강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보톡스 관련주들 이렇게 계속해서 몇 가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채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 오늘 또 추천주까지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어김없이 10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강의 그럼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오늘의 시세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세 확인을 좀 하셨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의 강의 계속 이어갈게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국내 상장 주식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미국과 이제 중국의 협상에 대한 실무적인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식 부분들이 국내 상장돼 있는 주식들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중국 주식들을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에서 좀 한 주간에 그런 상장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월달 중국 관광객들의 그런 유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 화장품,
면세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거기에 이제 중국과 이제 미중 무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국과의 그런 중국 관계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부분들 되면서 또 다른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고요. 또 미세먼지가 좀 많다 보니까 이 마스크 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세 가지 큰 테마를 오늘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NC 엔진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게 이제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어제 강한 상승이 올라왔고 오늘도 더 일정 부분 상승 올라오는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제 발굴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자, 이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 판단 지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위치 판단 지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자, 확장성. 위치 판단 지표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 힘이 응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응축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게 되면 확장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위로 확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 판단 지표 가운데 이 시기였죠.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매수가 신호가 뜨면서 확장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되었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기 트레이전 관점인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력 매집선 이 부분도 주가 차트 위에서 어제 전이었죠. 그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1월 달에 35% 더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자, 화장품이 가면 따라가는 종목이 뭐 있을까요? 그렇죠. 면세점이 있습니다. 자, 화장품 제가 이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자, 화장품 다음에 뭐가 따라갈까요? 면세점. 자, 면세점에는 뭐가 함께 붙을까요? 여기에 이제 텍스 리펀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이 움직이고 면세점이 움직이면 또 다른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이 어떤 거냐면 여행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그런 어떤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줬죠. 자, 이 다음으로 가는 게 뭐냐면 엔터입니다. 엔터주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 환급해주는 회사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여행 관련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따라갈까요? 엔터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월 달 중국 관광객에 대한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중국 관광객 수가 의외로 많이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얘기하면 이제 가까운 데를 많이 가겠죠. 한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2월 달에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움직였던 그 시즌이 바로 춘절이었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본에 있었을까요? 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구정 때 여행을 일본에 많이 갑니다. 근데 1월 말부터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 그죠? 신종플루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교령이 내려지고 2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이거에 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려는 관광객들이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월 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수에 대한 발표는 없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생각했던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인 회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 자, 콜마 B&H가 뭐 하는 회사죠? 대표적인 이 콜마 B&H가 납품한 회사는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콜마 B&H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이 화장품, 이 애터미 화장품도 지금 그 순위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콜마 B&H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달 후반때부터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자, 매수 신호가 떴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위치 판단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판단 지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이 위치 판단 지표가 확장局面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위치 판단 지표는 확장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을까요? 자, 이때 주가가 이제 2만 원을 돌파하는 2만 1,000원대에 진입을 했다면 오늘 종가는 29,250원입니다. 거의 한 40% 상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위치 판단 지표가 확장되면서 주가도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상승 예측 지표도 이날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마이너스 파란색 차트에서 플러스 빨간색 차트로 전환되는 요 시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 추정도 올라가는 이 부분들 보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들은 세력 매집선이 상승했을 때 그냥 이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이 종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월달 아마 중국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요 지금 관련된 한국콜마 뭐 홀딩스라든지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콜마 B&H라든지 이 관련된 다 관련된 회사죠.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중국 관련된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을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화장품 건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건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종목을 이따가 추천주로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뭐였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엔터 있죠, 엔터. 자, 엔터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터주. 자, 엔터주는 이게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주까지 따라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협상과 또 엔터주는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가운데, 미국의 어떤 부분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좀 많이 제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풀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한류가 다시 한번 또 중국에서 이 지금 진입하는 뭐 드라마라든지 뭐 파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파노가 또 풀리게 된다면 게임즈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터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 종목을 제가 한번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였습니다.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이제 3.74% 5만 원에 100원 빠진 49,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좀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였죠. 어제 날짜에 확장하는 그 국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장 국면에 놓여 있고 매수 신호가 뜨게 되었을 때 이런 종목들은 거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 가운데 SM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제 매수했다면 벌써 오늘 이틀 동안에 7, 8%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매수 타이밍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승 예측 지표 자체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됐던 부분들이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세력 매집 추정도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특히 이 세력 매집 추정이요,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SM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슈 테마를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갤럭시 S10 플러스 폴드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갤럭시 S10.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렵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많이 팔릴까요? 저는, 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S10을 구매하는 것들은 좀 제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드냐면, 5G 때문에 그렇습니다. 5G. 갤럭시 S10의 출시 시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애매하냐면 5G의 상용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S10에 그 출시됐던 게 이제 S10, S10 플러스, S10e가 있는데 5G도 같이 나왔습니다. 5G도 같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출시해서 드라이브 거는 것들은 4G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 이제 곧 5G로 상용화되고 넘어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거를 4G로 이거를 사서 6개월 만에 5G가 오픈됐는데 상용화됐는데 5G 핸드폰을 새로 나온 핸드폰을 그런 다른 친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S10을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G가 나오고 그 상용화되고 그때 만약에 S10에 5G가 있다면 그때 구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8일부터 이제 전 세계 동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동시 판매가 되었을 때 이제 많은 언론사들에서 첫 달 판매량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 그때 S10에 관련된 관련 종목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오늘 보면은 S10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이 다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특별한 어떤 특이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보안 관련된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모바일 보안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IoT 관련 주들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부분들 됐는데 자, 왜 그것이 좀 이슈가 되냐면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폐 지갑이 그 삼성에는요. 보안 솔루션이 뭘 들어가냐면 녹스라는 그런 부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이 보안 기능입니다. 근데 이 녹스는 이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인정받은 그런 어떤 보안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녹스 안에 개인 키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 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 개인 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키스토어입니다.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언팩 행사에서 어떤 블록체인을 어떤 암호화폐를 여기 안에 이제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갤럭시 S10에 탑재되면서 블록체인 관련된 주, 암호화폐 관련된 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갤럭시 S10이나 폴드,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폴드죠. 오늘 나온 이름은 폴드입니다. 폴드. 자, 이거를 본다면 저는 이제 폴드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011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갤럭시 노트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노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성공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치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기는 너무나 꽉 찼던 사이즈였는데 이 갤럭시 노트가 이 스마트폰 시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 폴드는 몇 인치입니까? 7.3인치입니다. 7.3인치고 4.7인치를 폈다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폴드입니다. 자, 근데 이게 7.3인치는 옛날에 탭 생각하시면 됩니다. 탭처럼 좀 너무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디스플레이예요. S10도 그렇고 폴더블 폰도 그렇고 두 종목 다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말씀 오래 못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K사인이라는 자, 그 보안 관련주, 자, 상한가 올라갔죠?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자, 라운시큐,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자, 라운시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십시오. 힘의 응축이 있었어요. 힘의 응축. 힘의 응축 후에 강력하게, 확장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었죠. 이날 만약에 매수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0% 이상의 지금 수익을 구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라운시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부분들,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은요, 계속 이슈화 될 겁니다. 그 S10이 이제 어떤 암호화 화폐를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놀라운 그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많이 수급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 추천해 놨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중국 관광객 관련된 종목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가운데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우딘 퓨처스. 자, 이 종목은요. 어떤 거냐면 네오젠이라는 화장품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플러스 ODM 생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2월 달에도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한 27% 증가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지금 14,500원인데 매수가는요 그것보다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14,200원 정도 잡고요. 목표가는 16,000원, 2차 목표가는 17,500원, 선절가는 13,3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 간략하게 추천주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영석 사의 강의까지 함께 하셨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김보은 스타께서 웹캐시 신설 종목이지만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2만 원대에서 오늘 7% 넘는 상승 나오면서 3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김보은 스타의 종목 웹캡시와 함께 오늘 조영석 사의 추천주 아우딘 퓨처스까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3번 20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3028님, 5734님, 그리고 0035님과 2601님, 그리고 8766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스파이더스타의 무료 강연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솔에서 무료 강연회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나고 또 식사 시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